예. 오늘은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욱히 눈이 쌓여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천 중동에도 온 천지가 하얀 섬 이불로 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신앙인은 아니지만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런 진리를 향한 그런 학문의 경의를 표하고 또 이 크리스찬인들에게 제가 성탄을 맞이하여 부족한 사람이지만 많은 크리스찬인에게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지금 바깥에 날씨가 눈이 많이 온 관계로 바깥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문자 학문 동학혁명을 하려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정치산책 100만 한 번째. 지난 100년 동안의 진보 민주통일 세력은 친일 부패 자본 세력에 의해서 두들겨 맞았다는 것이죠. 그 두들겨 맞았던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보 민주통일 세력들이 이 학문이 부족하고 능력과 실력 면에서 그들에게 제압당해서 두들겨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라도 이 문자 동학혁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덤벼들려고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예, 이거 아침에 제가 썼던 글인데요. 오늘은 그 인식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오늘 문자 동학혁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친일 부패 자본 세력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일당 100의 실력으로 진보 민주통일 세력을 대신해서 이 친일 부패 자본 세력에 제가 이 두들겨 맞았던 것을 오늘 보복하러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 인식과 의식의 흐름을 우리가 분석적 사고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서구 철학에서는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자정할 수 있는 인식작용이 있느냐, 인식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물을 추론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가 있느냐, 추론할 수 있는 사고가 있느냐. 세 번째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인식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느냐. 비판적 사고로서 네 번째, 서구 철학에서는 이 의식의 흐름에 대한 인식으로서 합리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식론을 구조론적으로 바꿔 놓은 기술이 뛰어난 철학자들이 서구에 있는 철학자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서구에 있는 철학자들 최 근래에 제가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 서구 철학자들 중에서 이제 현대에 우리 철학자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뭐냐면은 구조라는 사상을 가지고 나왔던 레비 스트로스라든지 라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르터, 알티세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요. 이 포스트 구조주의 3인방으로서 푸코, 우리가 들레저, 그 유명한 들레저, 이런 데리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일 현대 사상가로서 아주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 아렌트,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하버머스, 하버머스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 미국 정치 철학자로서 롤저, 노지, 맥킨타이어, 이런 우리가 현대 철학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식의 흐름은 인식의 흐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전환한 것을 우리가 의식의 흐름의 철학적 분석이다. 고로 이 의식의 흐름을 인식의 흐름으로서 분석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서구 철학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자 하는 인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원은 무엇이냐 이거죠.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스크리트 버머에서 실다머, 그 다음에 상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말에서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90% 이상이 이 버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머는 동서원의 뿌리가 되고 인도 유럽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글을 정확하게 이해만 할 수만 있다면 학문을 해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동학 문자 혁명으로서 우리 진보 민주 통일 세력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그 링에 올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으로서는 CITTA 찢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CETTA 채타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찢다든 채타든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몸체라고 말하는 거 있죠. 몸체라는 거. 한자로 우리가 몸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몸체가 뭐냐, 몸은 도대체 무엇이고 체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몸은 알겠는데 체는 도대체 왜 거기에 체를 붙이느냐는 것이죠. 그 체가 바로 CETTA, 찢다, 채타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바로 인식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인식의 작용. 자, 그래서 서구 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식의 흐름, 인식의 작용, 이 모두가 뭐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서 뭐냐면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찢다는 CETTA를 말하는데 인식의 작용을 말하고, 이 인식의 작용은
심황을 말한다는 것이죠. 심왕. 마음의 왕, 심왕, 인식의 작용은 심왕이고, 심왕이 무엇이냐? 그것이 몸이라는 것이죠. 몸은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또 우리가 어원을 찾아가 보면 그리스 로마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로마어의 어원으로 로마어의 어원이 그리스니까요. 그리스어니까 이 그리스어에서 MAUM 마음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과 그리스 로마어의 어원을, 그러니까 라틴어의 어원이죠. 라틴어의 어원을 왜 이렇게 갖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순다 환인 시대 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원의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줄기는 필리핀을 거쳐서 대만을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서해 대평원 황해에 들어와서 수수만 년을 살았고요. 또 한 줄기는 우리가 서남아시아, 인도 서남아시아를 거쳐서 이것이 지중해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수수만 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를 대표하고 있는 라틴어가 어원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 어원의 뿌리가 바로 나가마야어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나가마야어가 그것이 뭐냐면 나중에 라틴어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라는 말이 거기에도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동쪽으로 온 것이 뭐냐면 이걸 카라마야를 한다는 것이죠. 카라마야를 뭐냐면 가라마야라고 말하는데, 가라마야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야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가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라는 것은 바로 이 가라에서 어원을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카라마야어는 바로 범맥에, 즉 산스크리트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 그 산스크리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그래서 뭐냐면은 이 카라마야의 어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한자를 만들 때 몸과 체는, 몸과 마음은 같다는 것을 그 한자의 법문을 박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역량을 가진다고 우리 지금 최동석 박사님께서도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뭐냐면은 제1장에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역량을 타고난다. 자,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역량을 타고난다.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인식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저마다 고유한 역량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의식의 흐름을 말하고, 의식의 흐름을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 뿌리 원인을 찾을 수가 있나 하면 바로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법머의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옮겨서 음차한 글자가 뭐냐면 보리살타가 되고요. 보디사트바를 우리가 한자를 통해 가지고 음차한 것이 보리살타가 되고요. 보리살타를 기니까 줄여 가지고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은 바로 보디사트바에서 나온 말이고요. 보살은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말하는 보디사트바는, 보디는 뭐냐면은 본디라는 말이고, 본래라는 뜻이고, 본질이라는 뜻이고, 본성이라는 뜻이고, 밑본이라는 뜻이에요. 근본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사트바는 우리가 사타구니라는 말하죠. 사타구니는 뭐냐면은 생명이 탄생하는 곳. 우리 옛날에 어린애 집에 클 때 뭐냐면 애들이 울면 니는 그 갖다 버리겠다. 이게 어디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내가 그거 갖다 버린다 이거죠.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이 맞죠. 다리 밑에서 사타구니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타구니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 생명의 뿌리, 생명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디사트바라는 것은 한자로 바꾸면 본생이 되는 거예요. 본생. 본래 타고난 성품. 자, 그래서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역량을 타고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분석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는 바로 서구 철학자들이 구조주의를 뭐냐면은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인식론을 구조주의로 전환한 것을 의식의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의 흐름을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를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봄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럼 봄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봄은 뭐고 추는 뭐냐 이거야. 봄은 뭐고 추는 뭐냐 이거야. 자, 그래서 봄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도 그 범어인데요. 범어로서 뭐냐면은 그 해석을 알아야 되는데, 봄은 우리가 봄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봄은 해살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해살이 모이게 되면 땅에서는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전자가 움직여가지고 전자가 땅에 있는 화학물질과 작용해가지고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봄은 생명이 시작되는 것, 봄은 해살이 모여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 또 하나 더 할까요? 자, 그래서 봄에서 뭐냐면은 새싹이 트면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푸르다는 말을 하죠. 풀이 싱싱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풀이 싱싱하다. 그럼 왜 풀이 싱싱하다고 말하느냐 이거. 풀도 뭐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범어라는 것이죠. 산스크리트라는 것이죠. 자, 실담어라고 하는데요. 상담어라고 하는데 상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풀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한자로 바꾸면 기운 기자와 관계되는, 그래서 우리가 풀 죽었다는 말 많이 하죠. 풀 죽었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기운이 죽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기가 죽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뭐냐? 풀은 무엇이냐? 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서 우리가 수수만 년 동안에 제가 고대사, 상고사, 태고사의 문명기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노력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친일 진보 민주 통일 세력을 대표해서 제가 링에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친일 부패 자본 세력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좋은 학벌, 좋은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럴듯한 뭐냐면 이서빌리티한 놈들이 도대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바로 뭐냐면은 서계차경이다 이거죠. 서계차경이 무엇이냐? 우리 사회를 서열화시키고 계급화시키고 차등화시키고 경쟁화시키는 그 밖에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서울대학교 나왔다. 나 판사다, 검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뭐냐면은 약사다, 의사다. 온갖 사자를 뭐냐면 이름 붙여갖고 우리를 뭐냐면 두들겨 팼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진보민주 통일 세력을 대표해서 평생을 뭐냐면은 이 방구석에서 이렇게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제가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 친일 부패 자본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의식의 흐름이 바로 인식의 작용을 통하는데, 이 인식의 작용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고 마음이 몸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음과 양으로서 뭐냐면은 구분해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음과 양이라는 것은 바로 음과 양이라고 구분해놨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흐름을 의식의 흐름을 인식화시켜서 구조적으로 뭐냐면은 바꿔놓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늘음이 된다. 이게 그늘진다는 거. 그늘음은 뭐냐? 햇빛이 차단이 되게 되면은 그늘음이 되고, 그늘음이 되면서 추워지고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늘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늘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햇볕이 차단되었다는 말과 같고, 그늘이 우리가 뭐냐면은 그 커튼에 있는
그 차크라 도 뭐냐면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차갑다는 말도 거기서 노말이고요. 자, 그러면 양은 무엇이냐? 양은 뭐냐면은 우리가 변양이라는 건, 변양이라는 것은 햇빛이 뭐냐면 바로 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작용을 통해서 바로 음과 양이라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는 것이죠. 가치 판단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과 양을 구분해낼 수 있는 인식작용을 뭐냐면은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고, 인식작용을 작동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린 것이 진선미를 구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진선미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뭐냐면 추한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인식작용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식작용을 우리가 3단 논법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구조적으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의학의 개념에서도 보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개념에서 과거에 우리가 인식체계를 구조적으로 만들 때 이거를 개념화시킬 때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 3단계로 나누는데, 지금 현재는 4차 산업과 더불어서 이제는 뭐냐면은 그 인더스트리 4.0, 즉 4차 산업과 관계되는 측면에서 인식의 작용을 4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요즘에는 뭐냐면 표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1998년 이전까지는 의학의 개념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이렇게 표현했다면, 1998년 이후 2000년도부터 20세기부터는 뭐냐면은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플러스 영성의 가미, 영혼의 가미, 정신의 가미, 이렇게 뭐냐면 표현해도 맞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도 이러한 것을 철학적으로 우리가 한의학을 기초로 해서 구조적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그것을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 극우주 이렇게 뭐냐면 표현할 수가. 우리가 지금 한의학에서는 소우주와 대우주만 구분하고 있죠. 중우주라는 개념도 없고 극우주라는 개념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철학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구조적인 변화를 뭐냐면은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석적 사고죠,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인식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인식에 대한 사고적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력, 비판적, 추론적,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를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로 극우주로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소우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소우주라는 것은 오로지 나인 것을 말하는, 오로지 나 외에 다른 부모, 형제, 기타 다른 사람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우주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중우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포함해서, 나를 제어한 인간을 포함해서 태양계의 가시권 안에 있는 모든 인간과 자연물을 우리가 중우주라고 개념을 한다는 겁니다. 개념을 그렇게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대우주는 그러면 태양계를 벗어나는, 우리가 뭐냐면 안드로메다라든지 기타 그건 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은하계를, 우리 태양계의 은하계를 벗어난 다른 은하계를 우리가 대우주로가 말한다. 자, 우리가 태양계를 벗어난 대우주에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냐면 상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극우주라는 것이죠. 제가 설명하고 있는 개념적 사고인데, 극우주라는 것은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를 벗어나서 우주가 있기는 있는데 그 우주의 실체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극우주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냐면은 일명 암흑물질이라도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 중우주. 자, 그러면 소우주라는 것은 오로지 나만을 말하니까,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혼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할 수밖에 없다. 예,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존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나와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존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같은 일란성 상둥이라 하더라도, 얼굴은 똑같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죠.
오로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오로지 다른 것은 바로 인간이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을 둘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일무이한 존재, 그 오직 하나, 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엄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에 인간은 존엄하고 행복 추구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뭐냐면은 헌법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우주는 바로 오로지 나 자신만을 말하고 개인을 말하는데, 개인을 말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은 오로지 나만의 유일무이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감정적인 것, 이성과 감정을 포함해서 모두 다 오성이라 말하죠. 오성. 생각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오성은 이성과 감정을 포함하고, 이 이성과 감정을 포함했는데, 이 이성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뭐냐면은 동양 사상에서는 우리가 저도 이런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근자의 저가 황태현 선생을 통해서 공자의 인식작용과 명자의 인식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책을 많이 가지고 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서구 뭐냐면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중세 암흑기를 뭐냐면은 종교시키고 르네상스를 14세기 르네상스를 뭐냐면은 동력을 주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성에는 바로 이성이 있고 이성과 감정인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명자 사상에서는 사단과 칠정이라고 말해서 사단과 칠정. 그래서 사단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양심을 말하는 것이고, 즉 이성적인 것은 양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 감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희노애락 애오욕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감정적인 것은 칠정이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데카르트에 와서 주관은 객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명제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의 개인적인 오로지 나만의 생각, 주관적인 세계는 객관적인 세계와는 일치할 수가 없다. 고로 주관은 객관과 일치할 수 없다. 고로 나는 생각,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현재 이 상태만큼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존재라는 것은 오로지 유일한 독자성을 가질 때만 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 내가 생각하는 내 현재의 이 존재, 그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존재만큼은 유일무이하다, 이런 것을 데카르트가 말했고, 여기에서 뭐냐면은 합리론과 경험론을 바탕으로 해서 칸트에 와서 인식력을 완성하게 되었는데, 그 유명한 순수이성 비판이 바로 칸트에서 완성되었고, 그 순수이성 비판을 통해서 판단력 이성 실천적 이성 비판, 판단력 이성 비판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하는 진선미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와 더불어서 음양이라는 것을 아까 앞에서 함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 의식이라고 후설이 더 현상학적으로 더 나아갔고요. 또 해결에 나가서 해결의 표현은 자기 의식이라 그래요. 자기 의식. 이렇게 뭐냐면은 근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영혼이라든지 실존적인 말하는 실존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런 말과 뭐냐면은 본성, 본질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영혼, 실존, 정신, 영성, 본성, 본질은 다 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정신이라 그러는데, 썩었다는 것은 바로 정신이 썩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썩었다는 것은 신내가 난다는 것, 어려서 신내가 나면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은 앞에서 말하는
사당과 양심이라든지 순수이상, 순수이성, 순수의식, 자기의식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유일무이한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두게 있고 이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행복과 관계되어서 노무현이가 말했던 사람 살는 세상이라든지 문재인이가 포스트로 그렸던 사람이 먼저다는 말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했던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했던 정치인이 그 어마무시한 뭐냐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인 이낙연이가 그 많은 자리에 있으면서 지난 5년 동안 촛불혁명을 배신하고 이낙연은 호남 민중을 뭐냐면 배신하고 윤석열 같은 이런 개쓰레기를 뭐냐면은 대통령의 안치게 밀어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무관지옥에 뭐냐면 고통에 살게 되었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5분위 계층에서 1분위와 2층은 2분위에 계쳐 있는 사람은 이 한 음동술 안에 또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뭐냐면은 너무나 뭐냐면은 고통 아프기 때문에 저라도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오늘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감은 바로 이성과 감정을 포함하고 이 이성을 대신하는 것이 양심이고 그 다음에 감정은 뭐냐면 칠정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은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철학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은 주관적인 부분과 가치와 객관적인 가치, 즉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가 일치하게 되면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성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언제든지 무오류의 그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런 무오류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으면서 결국은 뭐냐면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독일이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런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어마무시한 뭐냐면은 소련은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뭐냐면은 인간 마살 일이 일어난 것을 두고 큰 변화를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은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고 이것이 아까 데카르테스부터 우리가 칸트를 이어가면서 이것이 줄기차게 뭐냐면은 설명하고 있는 서양 철학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관적인 인식인 앞에서 말한 철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소우주인 밖에 알 수 없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이해해야 되겠고 이러한 인식론이 공자, 명자, 노자를 거쳐서 바로 서구에 들어가서 계몽주의에 영향을 주었고 계몽주의에서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줄기차게 뭐냐면 공자, 명자, 노자의 인식작용이 뭐냐면은 서구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계몽주의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 계몽주의는 바로 그 서구의 중세에는 신의 암흑시대에서 벗어나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몽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던 대학자가 칸트, 후슬이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헤겔 같은 사람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칸트와 후슬, 하이데거, 헤겔 같은 이런 대철학자의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공자, 명자, 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자, 명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페르시아 사람과 중국이라면 지금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하는 것이고 중화민국을 말하는 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조상들이 줄곧 뭐냐면 중국 땅에 살고 있었던 천축국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국 땅에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계통의 문명을 가지고 온 사람과 그 다음에 본토배기와 뭐냐면은 섞인 틱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공자라든지 명자, 노자 같은 사람들도 바로 과거에 그 조상들은 바로 페르시아 문명권에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과 본토백이 뭐냐면은 사람과 섞인
혼혈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 시대 때가 BC 500년 정도 되는데, 공자가 논어를 시경, 서경, 춘추 같은 이런 것을 뭐냐면은 재정리하고 할 때, 이 공자가 뭐냐면 논어를 쓸 때도 한자로 쓴 것이 아니고요, 페르시아 문자인 과도 문자로 썼다는 것, 그걸 일명 그 올챙이 문자라고 말하는데, 이런 문자가 나중에 한자로 뭐냐면은 재정립되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식론이 바로 공자명자 노자, 공자명자 노자에 가지고 뭐냐면 되었고, 이 공자명자 노자는 바로 페르시아 문명과 관계되고, 이 페르시아 문명은 뭐냐면은 위에는 바로 지중해 문화권과 관계되고, 지중해 문화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계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디서 왔느냐, 그 뭐고 히말라야 그 천산 골륜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쪽으로 건너가서 이거를 바로 마오성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마오성 문명이 대표적인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진주소시라든지 진주강씨라든지 그 다음에 신라김씨라든지 그 다음에 김해김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그 다음에 고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대표적으로 이쪽의 사람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마고 문명, 그럼 마고 문명 전에는 그럼 어디에 있었느냐, 바이칼 그 문명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몽골 내몽고 쪽에 있는 흑표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또 어디서 이 사람들이 있었느냐, 연해주 북간도 쪽에서 그 툰투라 지역에 포진해서 단백질 공급위해서 그 뭐고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연해주 북간도에서 그 전에는 그러면 어디 문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유명한 서해 대평원 우리 황희도 문명이라는 거. 그 황희도 문명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지금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그 첨성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서해 대평원 그 뭐고 이 흑산도, 그 다음에 제주도 문화권, 큐슈 기타 조선반도 지금 이제 남부 쪽에 있는 이쪽에 이 문화, 그 전에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순다대로 순다 환시대 때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순다대로 순다 환시대 때 그 전은 어디냐, 태고사 문명기라는데, 이것이 은혜저 사고이고, 은혜저 사고를 시작하면서 인간은 뭐냐면 바로 보살사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사를 만들어냈고, 그 전에 뭐냐면은 바로 은혜저 사고를 하기 이전에는 시각적 사고를 하게 되었고, 시각적 사고를 하게 된 그 시점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금으로부터 20만 년 전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20만 년 전에 뭐냐면은 우리가 유인원이 뭐냐면은 그 네안데르탈린이 있고 크레만용인도 이런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지구의 생명의 시작은 약 한 30억 년 정도 되고요. 지구가 뭐냐면은 생명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38억 년 전부터 생명이 미토콘드리아가 시작되면서 발달되었고, 그 미토콘드리아가 30억 년 동안이 뭐냐면 아주 기하급속적으로 뭐냐면 생명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생명의 탄생의 그 뿌리는 38억 년 전에 있고, 우리가 태양계의 태양의 뭐냐면은 나이는 45억 년 정도 되고요.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에서 138억 년 정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탕을 이해를 깔면서 오늘을 뭐냐면은 제가 진보 민주 통일 세력을 대신해서 제가 친일 부패 자본 세력을 깨부시기 위해서 링에 올라서 오늘 문자 동아혁명을 한번 파이팅 해봤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이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친일 부패 자본 세력들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고, 이들은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노는 것이 아니면 이놈들도 스스로 진화하고요. 그들도 뭐냐면은 이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수를 대신하고 있는 재벌, 그 다음에 조중동 언론, 그 다음에 사법부, 검찰청, 이런 거를, 언론,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뭐냐면은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권력과 돈과 교육과 언론을 가지고 뭐냐면은 우리를 뭐냐면은 내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냐 이 순간에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 연구해서 명목적 사대주의에 서가지고 이놈들이 뭐냐면은 그 조선시대 때 인조반정 때부터 해가지고 망해가는 명나라에 사대하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 놈에게 사대하고 지금은 미국에 사대하고 그래서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뭐냐면은 평생 400년 동안에 뭐냐 호호식 가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박사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교수하면서 이 지금 이제 엄동설안에 이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는 이 가운데서도 이놈들은 뭐냐면은 눈 내리는 전경을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희낙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친일 부패 자본 세력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전선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 민주 통일 세력을 대신하는 지도자들, 특히 김대중, 김영삼이,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이, 이낙연이, 기타 이런 놈들 중에서 제대로 뭐냐면은 전선에 서 있지 않음으로써 김대중이는 전두환 노태우를 뭐냐면 사면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문재인이는 이명박이 박근혜를 사면해주고요. 윤석열과 같은 이 개쓰레기를 뭐냐면은 대통령제 안치게 되는 그런 뭐냐면은 일을 하고요. 지금 이낙연이는 뭐 새로 신당을 만드는 이런 뭐냐면은 첩자짓을 하고 이런 밀정짓을 하고 이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뭐냐면 진보 민주 통일 세력들이 뭐냐면은 이들에게 밥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시라도 뭐냐면은 이놈들에게 뭐냐면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전선에 서 있다는 그런 자세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김남주 시인의 에서 말씀에서 제가 항상 그 힘을 얻는데요. 내가 지금 현재 웃고 떠들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는 어딘가에 지금 현재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제가 한번 입에 거품을 물고 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12월 24일 일요일 환국문명학술은 골장 김태수. 예, 환국문명학술은 연구원 김태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